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정으로 시작됐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오기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님께 이양되었습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무원들과 소공동인에 대하여 등의 선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날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앞서 보니까 아침에 해 뜨고 나서가 아니라 0시, 오늘 0시부터 일정을 시작했네요. 네. 그러니까 인수인계 정확한 시점이 그때잖아요. 네, 전현직 대통령이 인수인계를 하는 시점이 그겁니다. 그때 잠을 자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이렇게 또 첫 일정을 시작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국민 안심 행보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집무실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게 안보 공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그 안보 불안감, 그게 고조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 그걸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집무실을 이렇게 옮기더라도 국가 안보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걸 이제 좀 보여주는 의미에서 오늘 0시에 정확하게 집무를 시작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앞서 보면 국방부 이제 지하 벙커,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였죠. 이제 지금 이제 용산 집무실 됐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0시에 이 안보 관련 이 점검회를 했고 바로 거기서 집무를 시작했고 원인철 합참의장이 군 통수권이 대통령님께 이양이 되었습니다라고 이 화상으로 이제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군 통수권을 0시부터 이제 인수받아요. 이제 앞서 보면 보세요. 0시에 이제 집무실 지하 벙커에서 군 통수권이 이양됐고 앞으로 이제 제가 찬찬히 일정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사실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고 있다가 아침에 동이 터올 때쯤 일어나서 뭔가 일정을 시작할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상 취임 첫날 일단 퇴근을 새벽에 한섬이에요. 먼저 첫 퇴근을. 네, 그 이후에 아침에 다시 출근을 한 건데요. 그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9시 50분께 서울 서초동 사저를 나섰습니다. 이때 집 앞에 있던 250여 명의 주민들과 주먹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20대 대통령 취입 A 아파트 주민 일동이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고요. 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을 친근하게 부르는 애칭이죠. 토리 아빠 파이팅, 엉덩이 탐정, 대통령님 국민만 바라보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핏깃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향해서도 눈길이 쏠렸는데요.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을 했고 윤 대통령 뒤쪽에서 고개를 고개 인사를 하거나 혹은 주먹 인사를 하면서 함께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주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이제 아이들이겠죠. 그 아이들한테 이제 이 대통령 부부가 꽃다발을 받고 같이 이제 나란히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사진도 찍었던 그런 모습도 이제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세요. 이 서초동 집을 나서서 이 사실상 헌정사상 최초의 출퇴근 대통령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당분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민 250분 정도가 모여서 대통령이 일단 첫 일정을 시작하는 걸 이렇게 또 응원하고 또 환호하고 대통령 부부 또 이름도 외쳤겠죠. 그렇게 또 연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서초동 집을 나와서 곧바로 취임식장 간 건 아니라면서요, 또 최재문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한 0시에 이제 집무실 지하 벙커에서 군통수권을 이양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초동 자택에 가서 잠깐 주무시고 아하.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어디를 갔냐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했어요. 아. 참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식전 행사를 그러니까 취임식장에 가서 식전 행사를 했고 지금 이제 참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네. 요 다음에 이제 취임식장으로 가서 식전 행사를 10시에 하고 네. 취임식을 11시에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가서 거기서 외빈들을 접견을 했어요.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취임식에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축하 사절단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분들과 만나서 외교 업무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국회로 갔습니다. 네. 다시 국회로 가서 경축 행사 어디 있었냐면 이제 취임식은 밖에서 했지만 또 경축 행사를 로텐도홀에서 했어요. 거기서 네. 로텐도홀에서 행사를 참여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외빈 초청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주 바쁘게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수행하신 업무들을 쭉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충원에 가서 이제 참배를 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 각오를 현충원에서 순국 선현들 앞에서 이 뭔가 각오를 되새겼겠죠. 방명록에도 그 각오를 담은 글을 썼어요. 정말로 대한민국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정신 마음을 담아서 보세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이렇게 이름 석자를 또 밑에 적기도 했습니다. 현충원에서 나와서 그다음 동선도 이제 어디로 향했을지 궁금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일단 취임식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옷을 갈아입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충원 참배를 할 땐 검은색 정장을 입기 때문에 취임식장으로 가는 의상으로 갈아입은 거죠. 네. 이후에는 이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영접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대구와 광주 어린이들이 전달한 꽃다발을 받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네. 동서의 화합을 의미를 합니다. 아, 이 아이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 출신의 여자 어린이가 윤 대통령에게, 대구 출신 남자 어린이가 김 여사에게 각각 꽃다발을 전달하는 모습이 지금 영상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 보면 우리가 긴가민 가는데 김건희 여사 옷을 보니까 이 환복, 옷을 갈아입었네요. 아까 현충원에서 참여 마치고 아까는 검은색 정장이었잖아요. 이제 이 추모의 의미니까 검은색 정장에서 이제 밝은색, 하얀색 정장으로 또 갈아입은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보통의 취임식 때 모습, 지금 이제 옷 갈아입은 이 환복을 한 모습이에요. 현충원 때는 이 다소 근엄하고 또 이렇게 또 이 엄숙하고 그런 복장이었고 이제 취임식 때는 밝은색 복장 또 이 경사스러운 분위기에 맞게 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고 최재문 교수님 네. 여느 취임식과는 달리 앞서 보세요. 보통 대통령 부부가 단상까지 곧장 승용차로 이동할 거라 예상했는데 지금 보시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내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차를 타고 단상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리셔서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그 화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경상도에서 오고 전라도에서 온 두 화동이 준 꽃을 받고 네. 그리고 연도에 있던 분들과 직접 주먹 인사를 하면서 쭉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요. 네. 저렇게 쭉 걸어서 시민들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만 1,000명 정도가 초청을 받았는데 네. 그분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취임식장까지 갔고 네. 걸어서 180m를 걸어갔는데 그 사이는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는 곡이 연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연단에 올라가실 때는 누구랑 같이 갔냐? 오징어 게임 기억나시죠? 오징어 게임에 그 오영수 씨, 깐부 할아버지. 이러다간 다 죽어. 그렇죠. 네, 뭐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깐부 할아버지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귀화해서 5대에 걸쳐서 헌신하신 데이비드 린턴 인데위시라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꾸셨는데 네네. 이분과 함께 총 20명 그러니까 국민대표 20명과 함께 단상으로 올라가는 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국회의사당 정문에 내려서 이제 축하로 그리고 환영하러 나온 시민분들과 막 주먹 인사하는 그 모습 좀 보여주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또 경찰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한번 저때 이 생방송으로 저도 이제 보도국에서 막 이제 다른 기자 선후배들과 보는데 막 저 장면 보면서 아 경호원들 고생하겠다. 왜냐면 저 근접 그 보세요. 뭐 이제 시민분들이 다 환영하러 나오신 분들이지만 경호원들 정말 눈동자가 이리저리 막 진짜 분주하더라고요. 네. VIP 경호의 1원칙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경호하면서도 VIP 행선에 방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국민들과 접촉할 때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서도 그 보호를 제대로 도모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상당한 경호 원칙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대통령일수록 경호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경호를 철저하게 유지하면서도 국민들과 철저하게 소통을 이어나가는 그 기조를 온전하게 유지해내는 것,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겠군요. 대통령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근접 경호지만 친밀감, 국민과의 친밀감은 또 이 퇴색되지 않게 또 하는 그런 경호다 보니까 상당히 또 아주 A를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봐요. 저렇게 이제 단상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런데 이제 저 단상에 가면 여러 이제 내빈들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이번 취임식의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지금 맞겠죠, 호칭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나란히 앉을까 그것도 관심이었어요. 네, 근데 나란히 앉게 배치가 안 됩니다. 의전 원칙상.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 대통령 취임식은 굉장히 나름 엄격한 그 의전 원칙에 따라서 이제 자리 배치도 다 그래요?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전 대통령, 그 다음에 취임하는 대통령 그 부부는 나란히 좌석을 배치합니다. 제일 앞쪽에 배치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전직 대통령,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쭉 좌석이 배치가 되는 거고요. 이른바 의전 프로토콜에 나와 있군요, 그런 예,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사진으로나 화면으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부부 뒤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 좀 포착이 됐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것까지 화면에 잡히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네. 미리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자리하기 전에 자리를 미리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 착석하는 과정에서 뭐 인사를 사전에 좀 나누지 않았을까 네, 그런 추정을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현장에 있던 기자들 얘기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는 이제 내빈들이 먼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악수를 나누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악수가 뭐 복에 따라서는 조금 어색했다 뭐 그런 말도 있었지만 어쨌든 악수를 나눴다고 하는데 화면상에서 조금 멀찌감치 보여서 시청자분들이 잘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그 장면 좀 먼저 보시고 일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내 길을 가라. 대학 시절 아울러 주변의 친구들을 살들이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9번째 문재인 빈 대통령 내부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또 보기에 따라서 또 전혀 어색하지 않게 또 웃으면서 마스크는 썼지만 웃으면서 악수를 했는데 이 취임식이 진행되고 앞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악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니까 이 귀빈들이 내빈들이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쳤는데 앞서 제가 생중계 때 보니까 허준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데 표정이 좀 밝았던 걸로 좀 보였어요. 그렇죠. 사실 새롭게 취임한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얽히고 설킨 인연이기는 하지만 네. 오늘은 그래도 잔칫날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뽑아준 새 대통령을 축하하는 취임식 자리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러 왔을 것이고요. 네. 밝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거의 5년 만일 거예요. 2017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영상에 보신 것처럼 트레이
트레이드마크인 올린 머리에 이 관용을 의미하는 보라색 컬러의 자켓을 입은 모습이었고요. 회색 바지를 받쳐 입고 지금은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있는데 취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눈이 부신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그랬군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취임식을 진정으로 즐기면서 뭔가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미소를 보이기도 했고요. 네. 취임사를 마무리할 때도 박수 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선글라스 썼네요. 그렇죠. 아하. 저희 지금 이제 취임식 진행되는 도중에는 선글라스를 저렇게 끼면서 뭔가 네. 시력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네. 취임식이 마치고 나서도 윤 대통령 내외와 같이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대화를 나누는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도 지금 보이기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점이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 진행된 내내 약간 뒤에서 떨어져서 뭔가 내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 박 전 대통령을 굉장히 각별히 챙기기도 했다고 해요. 김건희 여사의 배웅을 받으면서 취임식 장소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고요. 네. 또 취임식 중간에 김윤옥 여사와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문 전 대통령 내외와는 사실 앞뒤로 앉았는데 원래 이제 역대 취임식에서 전직 대통령들 나란히 앉아서 계속 대화도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앞뒤에 앉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냥 악수만 나누고 네. 별다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좀 대조적이기도 네. 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단상, 물론 국회 잔디광장인 한 4만여 명, 일반 국민 이 축하객들도 포함해서요, 4만 명. 그리고 단상에는 한 1,000명 정도 귀빈, 이렇게 모신 상황에서 취임식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취임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취임사입니다. 과연 취임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고 특히 어떤 단어가 강조가 됐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 취임사의 특징들을 좀 몇 가지 짚어볼까요? 네. 취임사에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이제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데 과연 이제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주로 활용됐는가가 아마 최고의 관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편집된 이제 그 화면을 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다분히 의도된 편집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왜요? 어찌됐건 그 자유를 강조한 부분만 딱 떼서 지금 이제 보여주셨는데 실제로도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 제일 많이 나왔네요. 지금 35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비중을 보게 되면 또 이제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자유 전에 민주를 더 많이 강조를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의 그 기본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많이 내비쳤었는데 그래서 핵심은 역시 자유민주주의. 예, 이렇게 우리가 오늘 그 취임사의 내용을 딱 요약을 하자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유? 이 자유가 벌써 언론들은요. 문재인 대통령 때 최재범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그때 이제 별도의 취임식 행사는 없었습니다. 국회 로텐도홀에서 이제 간략하게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만 그때 취임사 때 강조했던 단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자유를 윤석열 대통령은 유독 강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강조됐던 건 뭐냐면 사실 죄송합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됐고 그다음에 복지라는 부분이 강조가 됐고 그다음에 평등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유라는 가치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유는 중요하죠. 근데 이 자유의 가치가 뭘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경제 주체라든지 이런 주체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능한 한 많은 부분 풀어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자유의 가치가 개인의 자유의 가치는 정말 숭고하고 좋은 것이고요. 다만 이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조직들이 자유를 누리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 좀 풀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균형 발전이라는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그다음에 뭐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차별을 조금 더 줄이려는 의도 이런 부분 좀 더 강하게 방점을 뒀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거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건 결국 규제를 많은 부분 풀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창의적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뭘까요? 그 과정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좀 배제할 필요가 있다. 배제라고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그게 세금이나 다른 정책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좀 나누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네.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국가 전체의 발전과 국가 구성원 전체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는 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안배도 좀 필요하다는 네, 그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취임식 취임사도 하나 특징 이거 짚어볼게요. 보통 역대 취임사보다도 짧았대요. 한 30분 정도 애초 이제 참모들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막 줄이고 이 탈고를 하면서 16분으로 수정을 하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였다고 합니다. 우리 근데 흔히 우스갯소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인사말 긴 거 저기 참석들 안 좋아한다 하는데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 27분, 20분, 문재인 전 대통령은 11분, 더 짧았네요. 11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16분에 취임사를 했습니다. 취임식장 떠날 때 인상적이었던 게 박성배 변호사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깍듯하게 예우를 갖췄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이 끝난 뒤에 관례에 따라서 윤 대통령 무대 아래로 내려와 문 전 대통령 내외에게 환송 인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깍듯하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두 사람은 대통령이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헌신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예우를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떠나서 업무를 온전히 인수인계받아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모두에게 내비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개인적 인연으로는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당시 인사권자였습니다. 네. 현재의 직무를 떠나서 자신의 과거 인사권자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다시 영상 봐도 깍듯하네요. 깍듯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저렇게 또 배웅하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처음으로 이제 공식 석상에 등장한 김건희 여사에게도 쏠렸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오늘 취임식 오전 11시부터 이 진행이 된 취임식을 보면서 이제 막 언론들이 이제 인터넷발로 이제 막 기사를 올리잖아요. 이제 그 기사를 제가 쭉 점심 거치면서 쭉 봐왔더니 그런 기사가 일단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한 두세 걸음 떨어져서 좀 이 조용한 행보, 이 낮은 행보 뭐 그런 식의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기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대선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거다. 뭐 그것도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은 당선이 됐고 본인이
부인으로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또 대통령이 직접 너무 바쁘다 보면 업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곳을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정말 깊숙이 또 어렵고 힘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조를 하되 그 내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위축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대선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뭐 그건 뭐 만약 수사가 지나면 수사가 진행대로 하는 거고 현재는 대통령 부인이 됐으니 그 부인으로서 역할을 저는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위축되거나 너무 뭐 예를 들면 숨어 있거나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차근차근 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 이제 문화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격려하는 거 위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신경 못 쓰는 부분에 직접 가서 보시고 또 조언도 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도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 행보를 보여야 된다.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 내외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또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뭐 보시는 분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오늘 김건희 여사 이제 서초동 집에서 나올 때부터 보면 아이들과 이제 꽃다발을 건네는 아이들과 사진 찍을 때도 그랬고 허준 변호사님 조금은 글쎄요 카메라 세례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까요? 조금 이 긴장한 표정도 있었어요. 맞아요. 좀 긴장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공식 석상 첫 행보치고는 굉장히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또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카메라 세례를 저렇게 받는 게 일반인들이 경험하기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잘 웃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랑도 호흡하면서 저렇게 하트도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 보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의상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처음 나올 때 블랙 의상 입었는데 이거는 당연히 첫 일정이 국립현충원 참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순국 선열들, 호국 영령들 넋을 기리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를 갖추기 위해서 저렇게 검정 원피스 정장 의상을 입었던 것 같고요. 차분하고 엄숙한 이미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임식 장소로 이동하면서는 하얀색 의상을 입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역대 대통령 영부인들 중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좀 어린 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좀 젊은 느낌이었고요. 젊은 편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어린 편보다 그렇죠. 젊은 편. 젊은 편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허리에 좀 리본을 묶은 그런 약간 굉장히 이제 애교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한 것 같고 하얀색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게 새로운 시작이나 참정권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뭔가 새하얀 도화지 위에 새로운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잘 그려 나가겠다 이런 뜻에서 이런 의상을 선택을 한 것 같고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윤 대통령 빨간 넥타이 늘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늘색 넥타이를 맸어요. 저게 또 희망과 뭐 번영 이런 걸 상징하는 색깔이거든요. 하늘색과 하얀색이 또 잘 어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의상 선택이요.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 취임식할 때 대부분 다 여사님들은 하얀색 옷을 입었고요. 또 저렇게 푸른색 넥타이를 대통령들은 푸른색 넥타이를 선택을 한 게 아무래도 좀 밝은 인상을 주면서 희망적 메시지까지 같이 줄 수 있는 색상이기 때문에 취임식의 선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저도 오늘 생중계로 볼 때 이 햇빛에 야외에서 했기 때문에 햇빛의 반사가 좀 심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넥타이를 안 맨 줄 알았어요. 저 하늘색이다 보니까 반사가 돼서 넥타이를 왜 안 맨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하늘색이다 보니까 조금 색깔이 도드라지지 않아서 그랬지. 일단 저 하늘색도 뭔가 의미가 담긴 희망과 번영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취임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부. 근데 쉴 틈이 없잖아요. 취임 첫날이고 우리 앞으로 5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곧장 용산 집무실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들이 이어졌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자, 같이 하실 거죠?
애초에 알려지기로는 안진용 기자님 역대 취임식과 달리 카퍼레이드 없을 거야 했는데 글쎄 저게 카퍼레이드가 또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차에서 시민들에게 또 답례 이 손을 흔들어주기도 했네요. 네, 이 예정에 없던 즉석 카퍼레이드 맞습니다. 아. 네, 일단 이 취임식이 끝난 후에요. 용산 집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올랐는데요. 이때 원래는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주는 정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잠시 후에 차량을 멈추고 결국 이 차량 선루프를 개방하고 그 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이후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했고요. 그 순간에 이제 다시 보인다면서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렇게 즉석 카퍼레이드를 벌인 후에 새 대통령실이 마련된 옛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시간은 낮 12시 30분쯤이었습니다. 네. 이때 현관 앞에는요, 직원과 취재진 약 300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때 윤 대통령은요, 직원들의 박수를 받은 후에 빠른 시일 내 일할 공간을 준비해서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면서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봅시다라고 독려했고요.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같이 하실 거죠라고 묻는 질문에 직원들 모두가 네라고 대답을 했고 이게 바로 새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첫 일성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동안 참 우여곡절 많았죠. 논란도 많았습니다.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용산 집무실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집무실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지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못 치셨습니까? 저희 대통령이 날이 워낙 좋았고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리 대사님, 장관님, 작가님을 비롯한 대표단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 사실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를 볼 때 막 뒤에 뭐 봉황 모양 큰 것도 있고 막 책상도 널찍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집무실 내부는 좀 소박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완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보이고 네. 하는데 윤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낮 12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합니다. 직원들과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5층에 있는 제2집무실로 이동해 곧바로 업무에 착수하는데 이 모습은 8분가량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 1호 법안에 서명하는데 임기 1호 법안은 다름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입니다. 조각, 즉 행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임명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해 주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기획재정부, 과기부, 국방부 등 7개 부처 장관 임명안, 차관 임명안 등도 결재했습니다. 네. 이후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사절단을 연속으로 접견하고 특히 방한한 일본 외무상으로부터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특서도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오후 늦게는 한국, 싱가포르 정상 환담도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외교 사절단 접견을 마친 뒤에 오후 4시경에는 국회로 다시 이동해서 축하 행사에 참석하게 되고 저녁에는 신라호텔로 이동해서 외빈 초청 만찬을 엽니다. 이를 끝으로 아주 바빴던 취임 첫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임 첫날 바쁜 이건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정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앞으로 5년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용산 집무실 지금 뭐 리모델링 공사 아직 안 끝났고 지금 이사도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 다른 직원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네, 대통령실 소속 이 행정관들이나 다른 일반 직원들 상당수가요. 용산 새 집무실에 바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요 근무 부서가 들어가는 2층에서 4층에 대한 이사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요. 또 이 절대 물리적인 면적 자체도 기존 청와대보다는 작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새로 발령받은 대통령실 직원 중 절반가량은요.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로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고 행안부에 따르면 후속 작업에 약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연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바로 이곳 청와대가 개방이 됐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의 문이 74년 만에 국민들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은 국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허준 변호사님 취임식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이원 중계로 청와대 개방하는 모습을 틀어줬나 봐요. 맞습니다. 실시간 생중계됐어요. 정부 수립 이래 74년 만에 청와대가 전면 개방이 됐습니다. 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청와대의 그 커다란 철문이요. 오늘 오전 11시 37분 저렇게 활짝 열린 건데요.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네네. 이분들 어떤 분이냐면 손에 매학꽃 든 국민 대표들이라 그래요? 또 사전 신청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첨된 분들이 청와대 정문 개방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일제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모습인데요. 외국인 분들도 막 들어가시네요, 네. 맞아요. 이게 국민대표 그러니까 74명에 포함된 그렇군요. 분들인데 74년 만에 국민 품에 돌아간다 이런 상징성에 맞춰서 이분들을 선정을 했는데 네. 뭐 인간문화재, 또 서울시 문화해설사, 인근 학교 관계자들, 뭐 지역 뭐 소외계층,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외국인 이렇게 포함을 해서 각각 상징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인물들을 선정을 했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악기, 뭐 농악이나 타악기 공연단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흥을 돋았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 현장이 취임식 열린 국회에 설치된 스크린으로 실시간 생중계가 됐다고 해요. 네. 지금 오늘 시민푼에 안긴 이 청와대는요. 네. 문화공간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뀔 예정인데요. 네. 지금 정문 앞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만 8분이 걸렸다고 해요. 청와대 전면 개방되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집무실로 사용됐던 청와대 본관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생활하던 관저, 또 국빈 행사가 열렸던 영빈관, 대통령 비서실로 사용됐던 여민관, 다 이름만 들어봤던 건물들인데 모두 둘러볼 수가 있게 됐다고 하고요. 네. 또 비공식 회의 장소로 사용됐던 상춘제와 뭐 청와대 녹지원, 또 경내 문화재까지도 모두 관람을 할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청와대 경내를 전부 돌아보려면요.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그래요? 된다고 굉장히 넓은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건물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밖에서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관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정비할 시간 필요하잖아요. 관광에 맞게 내부 정리를 아마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또 내부도 들러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제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한 약속을 지킨 셈이 됐어요. 앞으로 또 청와대가 관광 맛집, 관광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